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7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그 외국인 한 분을 만났어요. 싱가포르에서 사진작가를 하고 있는 아람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 자주 가서 북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DPRK360이라는 북한 사진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사진과 이 동영상들 그리고 좀 특이한 파노라마 사진도 있어요. 360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분이 그 북한에 보통 이제 북한 사진 하면은 아주 대형 빌딩들, 건축물들, 유명 관광지들 이런 걸 많이 찍는데 이분은 그냥 일상 풍경들 있잖아요. 뭐 시골 풍경이라든지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의 풍경이라든지 뭐 노점상, 공사장 뭐 이런 좀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끌고 있죠. 이분이 7월 달에 왜 이제 한국에 왔냐면 한국에서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대요. 북한 사진전. 예. 서울에서 9월 말에 서울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준비차 왔는데 온 김에 저희가 까닥 가가지고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 제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제 후배 한 명이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도 뭐 전문 통역은 아니고 그냥 영어 좀 공부했다 그러길래 일부러 이제 끌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싱가포르 억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반 미국인들 영어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알아먹기가 좀 어려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알아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계기로 북한에 가게 되신 거예요? 이분 이제 원래 사진 작가다 보니까 해외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호기심 때문에 북한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강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인터넷에서 북한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북한 사진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관광을 가서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몰래 북한에 이제 여기저기를 찍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볼 때는 아니 이걸 왜 몰래 카메라식으로 찍냐 그냥 정식으로 찍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대요. 내가 사진 작가인데 너네 사진을 찍고 싶다. 허락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뭐 팩스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서를 보냈더니 오케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몇 번이나 방북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2013년 8월에 처음 방북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처음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6번을 방문했다니까 최근에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가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북한에서 허가를 보통 안 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허락 안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신청을 하면 북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신청 절차가 뭐 있나 보네요. 그냥 네. 사진을 찍고 싶어서 가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무슨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하고 그냥 같이 다녔어요, 이분은. 네. 처음에는 이제 일반 관광 팀에 묶여가지고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따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럼 6차례 방북을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북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 6차례 사실 이제 2년 정도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뭐 어떤 대단한 변화를 봤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이 서양 언론에 나왔던 북한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가지고 있던 선입견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옷차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카더라 통신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북한 여성들이 바지 착용이 금지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이제 외국 언론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나 봐요. 북한 여성들은 바지를 못 입게 한다.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뭐 한국의 조선일보에서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뭐 상케이나 이런 데서 또 받아 쓰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북한의 옷차림하고 남한 사람들의 옷차림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볼 때는 남북의 이 옷 입는 스타일은 그렇게 다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양이든 지역이든 그냥 옷을 예쁘게 입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어디든 다 똑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예쁘게 잘 차려 입으면 다 예쁘다는 거예요. 이제 옷차림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나라마다의 어떤 정서나 이 취향 이런 게 이제 다르다 보니까 어디가 더 멋있고 어디가 더 멋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어쨌든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여성들의 옷차림하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캐주얼하고 세련됐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청바지나 하이힐을 입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랐다 그러고, 또 이렇게 옷에 캐릭터가 그려진 옷도 많이 있대요. 특히 어린애들 옷이나 가방이나 학용품 이런데 뭐 가필드나 포켓몬 뭐 이런 캐릭터가 그려진 그런 것들도 많이 봤다 이럽니다. 포켓몬 그려져 있는 거 살짝 좀 놀랍네요. 진짜로. 그런 것들은 진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뭐 디즈니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곳이 라선 특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시장의 내부는 촬영을 못하게 하더랍니다. 내부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시장 내부는 촬영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외관은 촬영할 수 있는데 내부는 촬영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북쪽에 이제 안내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시장 내부를 촬영해서 이 악선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악선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는 촬영을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분은 직접 가서 보고 그걸 쭉 얘기를 해줬어요. 갔더니 뭐가 있더라. 뭐 예를 들어 식료품들 뭐 종류별로 다 있고 뭐 옷도 있고 자동차 부품 뭐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도 판대요. 그다음에 뭐 마스카라나 비비크림 같은 화장품도 있고 여성 속옷 같은 것도 이 길거리에서 그냥 내놓고 팔고 있고 이렇게 없는 게 없다. 매우 다양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싸더라는 거예요. 정장 한 벌이 150위안 한다던데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대략 한 3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한 2만 그렇죠. 8천 원 정도 되는데 정장 한 벌이 이 정도면 상당히 싼 거잖아요. 네. 뭐 이 정도 하더라.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건물들이 상당히 빨리빨리 완성이 된다. 그래서 뭐 6개월 만에 갔더니 없던 건물이 갑자기 짠 생겨 있고 뭐 이런 경우 종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빨리 짓느냐라고 했더니 북한 안내원의 답변은 이것이 조선 속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이 대부분 이 주거용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진짜 뭔가 북한에 진짜 있는 듯한 상상이 그려지는데요, 약간. 그렇죠. 네. 어쨌든 좀 약간 그분이 가가지고 이런 얘기 소식 들어주니까 또 좋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북해에 가서 약간 좀 궁금한 거는 술을 많이 먹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북한의 술 맛은 좀 어떤가 혹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못했고요. 네. 북한에서 식사를 보통 식당에서 하는데 네. 점심 저녁 때는 매번 맥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왜 맥주를 술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음료라고 그래요? 하지. 그냥 음료라고 하거든요. 술은 이제 소주 정도는 돼야 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냥 음료 삼아서 맥주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네. 상당히 많이 먹었다 그래요. 맥주는. 네. 그럼 탄산음료를 많이 드신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주, 맥주, 막걸리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북한 술 얘기하면 뭐 대동강 맥주라든지 아니면 그 소주, 북한의 평양 소주라든지 네. 이런 두 가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걸리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막걸리가 좀 빨리 쉬거나 이렇기 때문에 외부로 잘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북한 막걸리가 맛있나 보죠. 저희가 접하기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막걸리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저는 이분 페이스북 DPRK360도 이제 팔로우하고 보고 있는데 약간 궁금했던 게 평양에서 직접
무선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막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방북했던 분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서 직접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뭐 그래서 이슈가 됐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은 그런 걸 안 해보셨는지? 아, 예.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한 이유는 너무 비싸서. 아, 상당히 인터넷이 비싸대요. 일단 인터넷을 쓰려면 그 휴대폰에 심카드를 거기 북한에서 나온 심카드를 끼워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일단 2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되는 거죠. 거기에 그걸 이제 200달러를 내면 50메가바이트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럼 50메가면 사실 사진 한 열 몇 장 올리면 끝이거든요. 네. 좀 화질 그렇죠. 좋은 거 올리면 뭐 10장도 못 올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사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또 내야 되고. 50메가면 페이스북 한 몇 번 새로 고침하면 그냥 훌쩍 좀 넘어가는 그런 네.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자기는 이분이 그 사진 작가긴 한데 사진 작가가 사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인터넷을 북한에서 직접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고려항공 기내식 이번에 바뀌었다고 네,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김밥으로. 네. 그래서 혹시 그 기내식에 대해서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기내식 어땠는지. 예. 네. 그 이제 이분이 갈 때만 또 그 버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김밥으로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버거를 먹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버거가 사실 되게 단순한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게 아주 뭐 훌륭하다 혹은 뭐 아주 안 좋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라파 씨가 개인적으로 그 먹는 걸 크게 가리지 않으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무튼 평범하다는데 그 예전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게 고려항공 기내식이 뭐 세계에서 가장 뭐 맛없는 기내식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나쁘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와 관련해서는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지난번에 이제 방북했을 때 백두산을 가려고 삼지연 공항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석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종석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360도 파노라마 사진도 찍었는데 보통은 비행기 조종석 개방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테러 위험 때문에 조종석을 촬영할 수 없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하면은 이제 흔히 테러하고 연결짓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 테러의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더라. 비행기 조종석도 마음대로 촬영하게 하고 막 이러더라. 상당히 아이러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이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더라 이런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네.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흔히 이제 북한 하면은 한국보다 또는 뭐 다른 데보다 좀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직접 이제 가서 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와 자연이 깨끗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좀 궁금한 게 그 물이나 이런 것들 그냥 떠먹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실제로 어땠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차가 많이 없어서 공기는 깨끗하다 그래요, 도시에서. 네. 근데 이 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 내에 발전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석탄으로 발전소를 가동한대요. 그래가지고 육안으로 매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기오염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예, 발전소 주변은 좀 대기오염이 있다,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산이나 칠보산 같은 그런 관광지의 계곡물은 그냥 또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데 그 대동강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보수공사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대동 강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모래를 파는 준설 작업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또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골재 채취를 위해서 모래도 많이 파고 이러다 보니까 흙탕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떠먹을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발전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북한에 이제 막 전기나 이런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태양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찍었으셨으니까 뭐 좀 얘기하실 만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예. 네. 이게 태양전지판이 북한에선 상당히 널리 이렇게 퍼져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잘 없죠. 그렇죠. 우리는 태양전지판은 어디 공공 건물에 가면 가끔씩 뭐 이제 환경 뭐 어쩌고 해가지고 청정 에너지 해가지고
시범 삼아서 태양전지판 많이 하는데 북한은 웬만한 지역과 마을들, 집들에는 태양전지판이 다 있다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베란다마다 태양전지판이 다 달려 있고. 그래서 태양전지판이 정말 널리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제 원래 보통 가정집에서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정전도 자주 되고.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의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태양전지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집안에 이제 이 축전기를 많이 둔대요. 그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전기가 들어올 때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을 갔더니 천장에 전구가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구가 2개 있냐 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전기를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정전에 대비해서 배터리에 연결된 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전이 돼서 전기가 나가면 그 배터리를 켜가지고 전구를 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 이 전구들이 다 LED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LED 등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LED 등 하면 아무래도 좀 전력 소모가 적은 그래서 좀 유리한 그래서 이제 아마 LED를 한 걸까요? 그게 LED 등이 사실 전력 소모가 적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형광등하고 차이가 없어요. 형광등하고 LED하고 전력 소모 양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수명이 좀 길어요. 형광등은 왜 쓰다 보면 점점 가해가 검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맛이 가죠. 네. 근데 LED 등은 그런 게 적거든요.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군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네. 실제로 같은 밝기면 전력 소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술은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번 달 초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에서도 가로등 같은 데는 다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주의 나라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더 관심이 좀 가져게 됐는데 그 태양 전지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전력 생산이고 생각나는 게 최근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북에서 수력 발전 못해서 전력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막 들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농촌 가서 뭐 가뭄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농촌은 가봤다 그래요. 근데 가뭄이 정말 심하더라. 그래서 물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대요. 예를 들면 강이 있으면 강에 물이 없고 강 이제 한 가운데에 조그맣게 그냥 물줄기가 흐르는 정도. 이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농촌에서 관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그 농촌 같은 데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네. 호텔에서만 주무셨나요? 주로 이제 호텔에서 많이 잔대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번에 갔을 때는 라선 특별시에서 민박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민박. 네.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집들이 있대요. 관광지 그런 게 있어서 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민박집이 있으면 해외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사실 해외 관광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알 수는 없고. 네. 근데 뭐 자기가 밖에서 들을 때는 뭐 북한의 해외 관광객이 줄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 실제로 가보면 해외 관광객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광객 중에 특히 많은 게 중국인 관광객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좀 무례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이제 돈이 되니까 그냥 많이 받는 거죠. 시끄럽다는 것에 큰 동감이 되네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습니까? 그 목소리가 일단 크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냥 대화하는 건데 마치 싸우는 것 같이 막 들리고 이래가지고, 저분도 참, 그러니까 예전에 잘 모르면 경상도 사람들 막 대화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쟤들 싸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약간 억양이 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네.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던데요? 네, NK투데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홈페이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창간 1주년은 5월 1일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산뜻하네요. 네, 이제 진짜 언론사 같아요. 네, 일반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도입해봤습니다. nktoday.kr 주소는 똑같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주세요.